네, 현재 시간 2시 1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진단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징주들 그리고 핫 이슈들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신작 효과 사라졌나? 크래프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역대급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어요. 워낙 평이 또 게임 그런가요? 유저들 사이에서 좋고 뭐 지스타에서도 계속 그쵸.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신작 출시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심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 게임 자체가 실망스러웠는지를 따져봐야겠어요. 일단 크래프톤의 그 신작 평은 어땠습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안 해봐서 잘 모르고 또 이런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그중 5위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전 계약도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단 하루라도 뭐 한 1위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치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PC 버전 관련해서 최적화를 실패했다고 해요, 초반에.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많은 유저가 몰리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신규 유입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게임이 꽤 어렵다고 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또 그 근접 전투 위주의 약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봐서 100%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말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게임이다 보면 더 신규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지난 금요일,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8% 정도 급락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인데, 하지만 저는 뭐 스토리 자체도 탄탄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실망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이 신작에 대해서 대박이다고 벌써 스코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이 나쁘지 않았고 기대작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작 발표한 이후로 하락하고 오늘은 8% 급락하는 걸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받아들이실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통상 의례적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다 신작 발표하면은 그 스코어가 나오기 전까지 하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약간 그 게임사들의 루틴처럼의 하락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보이는 걸까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워낙에 이제 기존의 게임들이 잘 나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많이 소멸했죠. 뭐 지스타도 끝났고 그리고 신작 이슈도 끝났고 약간 최근에 보면 오늘도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약간 성장주 위주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좀 크래프톤은 먼저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이제 모멘텀 소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미 3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10월달 저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이틀 동안 그 좀 매도세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 자체가 크게 추세를 바로 무너뜨리기보다는 좀 반등 그러면서 약간 바닥 다지기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거래 연속 하락 속에 오늘은 뭐 이거 정도면은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크래프톤이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죠. 사실 생존 타이틀을 걸고 나온 칼리스토 프로토콜인데 지금 이 순간은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버티는 게 맞는 걸까요?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일단은 시장이 중요하죠. 시장이 조금 뭐라 말하기 애매하지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
일단은 한 22만 원, 23만 원 매물대가 확인된 것이거든요. 네. 참 그렇다면 저기서 확 돌아섰으면 더 그렇죠. 좋았을 여기서 텐데. 많이 돌아섰다라면 바로 26만 원까지는 이 반대의 모습으로 주가가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시킨 거라서 이것을 단번에 돌리긴 쉽진 않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 선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좀 저항대를 맞을지 그 이겨낼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면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 부담이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는 저희는 자제할게요. 금할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큰 악재가 터진 건 아니지만 시장 영향, 그리고 매물 영향, 그리고 투심 때문에 하락한 크래프톤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남들과는 다른 신고가 서현 이화입니다. 주가 상승 속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서현 이화가 남들과 좀 달랐던 배경, 이 신고가 경신 배경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쵸. 현대차도 한 2.6%, 뭐 기아도 1.8%, 뭐 부품주들은 뭐 SL, 현대모비스, 뭐 SL은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줄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인데 서현 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인도 시장, 인도 공장이 상당히 매출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올해 상당히 작년보다 좋아졌고 올해 내년도 이런 것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죠.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차면 또 이제 그 가벼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량화. 네,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경량화 관련해 가지고 서현 이하가 상당한 노력을 꾀했고 그러한 것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반등에 진짜 이번 반등에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현재까지도 반등 국면이죠. 이 반등 국면에서 전혀 못 오른 섹터가 두 개의 섹터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서현 이하는 반대로 계속해서 신곡 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고 저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오른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현대차, 기아가 상반기에 돌풍을 보였을 때 그때 같이 올랐던 부품주들이 특히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고 막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서현이와 SL, 화신 등등이 올랐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SL과 화신이 여전히 제 관심 종목 네. 안에 있고 계속 이들의 차트만 보다가 뭐야 서현이와는 왜 정반대지? 라는 생각이 오늘 이 종목을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별점을 좀 알고 싶은데 앞서 뭐 답은 실적이라고 했지만 SL도 네. 올해 실적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좋았어요. 않죠. 네. 같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방향이 다른 그 차별화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계속해서 SL, 뭐 서현 이화, 뭐 화신, 뭐 이런 기업들 계속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기업들과 서현 이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기업들은 전기차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 IRA 법안 우려감들 때문에 좀 현대차가 어쨌든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아쉬운 감이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면 서현 이화는 전기차를 가든 내연기관 차를 가든 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뭐 SL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현대기아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서현이와는 물론 현대기아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차량 완성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의 차량들 보시면 예전에는 뭐 그랜저 혹은 뭐 벤츠, 뭐 좀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은 내부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네. 조금 이제 경차라든지 좀 중저가 차량은
좀 마감재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다 마감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재가 고급화되는 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현 이화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기차로 가면서 아까 차량 경량화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소재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차는 전기차인데 나머지는 다 그냥 환경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파괴하는 그 내장재라는 이런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서현 이화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월달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했지만 반등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서현 이화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반등에 성공한 것이 그러한 영향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화신과 SL도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IRA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의 추세가 꺾이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IRA 조정을 언급했고 국내에서도 2차 의견서가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보다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잘 달리고 있는 서현이화를 끝까지 갖고 갈까요? 혹은 얘네 간동안 못 간 다른 종목들의 대안주를 찾아보는 게 더 올바른 좀 적절한 전략일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주식은 가는 종목을 가는 게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들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본다라면 일단 오르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좀 연말까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전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 5월부터 형성되었었던 9,0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막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막 그 추격 매수할 추격으로 따라가는 고점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가는 아이들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스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받고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로카 모빌리티를 품는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오릅니다. 뭐 카카오 그룹주가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로카 모빌리티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번에 뭐 맥쿼리나 소카 등 다른 인수 후보들도 눈독 들이고 있는 회사라고. 네. 어떤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티머니가 1위인 걸로. 그렇죠. 네, 제 알고 인생 첫 카드가 티머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카 모빌리티가 국내 2위 교통카드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교통카드 보시면 그 꿀벌 모양. 꿀벌 모양인 게 이게 이제 로카 아. 그 대표적인 그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카가 됐든 뭐가 됐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 확대되는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제 시장을 누가 잡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결제 시장을 잡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부가 수수료 그러니까 외부로 다른 벤사에 줘야 될 수수료가 그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카 모빌리티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또 서울, 부산에 상당히 점유율이 높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결제 시장을 좀 확대하려 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국 그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인가요? 하여튼 그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좀 그 계약을 성사시킨 게 있었고 또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로카 모빌리티 관련해서 인수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좀 따고 있는 걸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꿀벌이 캐시비네요. 네, 캐시비. 오,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로카 모빌리티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아직 인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기대에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와중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먹통 재발 방지책을 발표해서 뭔가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라는 카카오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성장주의 반등? 뭐 많이 빠진 과대낙폭주의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무슨 낙폭 과대 반등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저점 대비해서 보신다라면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거죠. 지난 10월 달에 32,000원 하던 것이 지금 64,000원 정도 오니까 네. 한 95%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작년 최고점 대비하면 거의 75%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뉴스들 뭐 좋은 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둔화를 말한 것이지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그럼 고금리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고 또 카카오뱅크하고의 어떤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겹치는 사업 모델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할지 여부를 봐야 된다. 여전히 실적은 뭐 계속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확장에 대한 어떤 수익성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그 시장 이 결제 생태계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거는 전 상당히 강점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내년에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간다라고 장밋빛 전망만 보고 급격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에 3분기 좋았기에 그때부터 네. 좀 분위기가 턴했고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예상 밖의 생각보다 많은 선전을 네. 해줬고 카카오는 네이버와 함께 뭐 성장주들이 반등할 때 과대낙폭주들이 거론될 때 반등을 보여줬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 대비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변곡점 상황에서 어떤 투자 관점으로 투자 전략으로 이들 종목들을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 말하기 힘들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5%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이런 쪽에 좀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 쪽에 다시 좀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다만 여기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고 오늘같이 15% 이상 오른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는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미리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고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에도 카카오 이야기할 때 유창희 대표님 상대적으로 난 네이버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전히 네이버입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비교한다라면 전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이 계열사는 좀 다른 부분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 중에서는 카카오그룹주와 네이버가 굳건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 다뤄봤고요. 오늘의 상황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